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지리 도시 파트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도시 정리하고 나면은 다음번에 대륙별로 각각의 도시들을 정리할 때 그제서야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도시 마지막 시간으로 세계 도시 체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과연 세계 도시 상에서 어떤 도시에 해당되는가 같이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이고요. 오늘 34강 세계도시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먼저 느낌적인 느낌 여전히 똑같이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계도시 체계의 의미, 세계도시 체계라는 새로운 개념 배워볼 거고 이것의 의미랑 형성 과정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계도시 체계상에서 나눠지는 계층들로는 어떤 계층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세계도시 권역간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쵸 이제 어떤 계층상의 또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조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학습지의 맨 오른쪽 아래편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같이 해보고 그다음 기출문제 하나 더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기출문제 하나 넣어놨고요. 그 우리 방과 후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되어서 방과 후 시간에 아마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혹시 안 듣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지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낌적인 느낌부터 먼저 가지고 가려고 제가 또 어떤 사진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시 체계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다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체계가 뭘까?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가져왔는데 도시 체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보이나요? 제일 인구가 많은 서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2위 도시인 부산, 우리나라의 3위 도시인 인천, 4위 도시 대구, 5위 도시인 대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 6위 도시인 광주와 7위 도시인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좀 어때요? 수도권에 엄청 많은 큰 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북 지역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들, 강원도, 그 다음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들을 지금 쭉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 도시가 각각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도시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좀 확대를 해봤는데 보면 그쵸, 서울 너무 압도적인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옆에 인천과 사이 부천, 안산, 시흥, 성남, 용인, 수원, 안양, 남양주, 고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체계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좀 지금 여기 지도에서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이동 어떤 양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큰 도시 간 이동량이 훨씬 더 크게 표현될 수 있겠죠, 친구들. 마찬가지로 남부 지역, 수도권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이런 큰 도시들 간의 연결성이 조금 더 뚜렷하겠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그쵸, 이런 작은 도시들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연결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시일수록 더 많은 도시들과 더 많은 지역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도시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 체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도시 체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일단 제가 영어와 한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거는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인 세계도시 체계의 의미와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체계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 그쵸? 체계.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체계.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체자에, 그쵸? 개통할 때 개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체계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좀 말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머지 부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연결성이 큰 어떤 요소들의 집단, 그러니까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라는 것을 제가 좀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와닿게 보여주려고 검색을 했더니, 초록창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사진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 요소들이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체계구나 라는 걸 일단 감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붙여볼게요. 지금 체계 앞에다가 도시라는 단어를 더 붙여봤습니다. 자, 도시체계는 무엇일까? 도시체계.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urban syste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도시의 어떤 체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렇죠,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상호우존적인 도시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 그렇죠, 상호우존적. 서로 상호우존적이란 뭐야? 서로 하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얘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우존적인 관계의 도시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도시체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쵸, 좀 더 설명을 좀 읽어보면은, 여러 기능을 가진 각 도시들이 상호우존적으로 연관돼서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쵸,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도시의 개수는 적고요. 다음 도시 규모가 적을수록 도시의 수는 많다라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거 이따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 사전이라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친구들, 한 글자를, 한 단어를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도시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그쵸, 뭐예요?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 도시 체계란 무엇인가? 세계 도시 체계. 네. 세계 도시 체계란, 그쵸, 지금 잘 나와 있는 것처럼 urban system, 아까 도시 체계였죠. 여기에 지금 세 개 월드를 더 붙여주면 됩니다. World Urba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세계 도시 체계를 한마디로 교과서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식백과에도 잘 안 나와 있었는데 교과서에 저자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교과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계층의 세계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체계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자, 한 번 더. 서로 다른 계층의 세계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체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중요한 단어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끊어읽었는데 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일단은 계층들이 서로 달라야 돼. 여러 개, 상위, 중위, 하위, 이런 계층들이 있겠죠. 이런 계층들이 서로 다른데 이 도시들이 각각 기능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체계를,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세계 도시 체계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체계를 일단 우리가 바로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지도를 찾아왔고요. 자, 함께 보시면요, 친구들. 일단 선진국 1차 도시가 있고, 그다음 개발도상국 1차 도시가 있어요. 선진국 2차 도시와 개발도상국 2차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 기준은 사실 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댔죠. 기바 기야, 사실은 기관 바의 기관이에요. 네, 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 자체를 외우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각각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좀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같이 보자면요. 선진국 1차 도시 어디가 있어? 지금 보니까 선진국 1차. 일단 뉴욕 있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지난 시간부터. 그다음 런던, 파리, 그다음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런 곳들. 지금 제가 미국의 사대주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 아니고 그냥 지금 미국과 유럽의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선진국이 더 빨리 되었으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도시화가 되어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간 성장해 간다면 우리가 더 큰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네, 희망을 가져보시고요. 일단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선진국 1차 도시에는 도쿄가 선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도쿄가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서울은 뭐냐? 서울은 그쵸, 지금 개발도상국 2차 도시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콩, 타이페이, 방콕, 마닐라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2차 도시에 들어가는 곳이 이제 서울이 되겠고요. 멕시코시티, 카라카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곳들도 다 개발도상국 2차 도시에 들어가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조금 우리 익숙한 지난번에 많이 우리가 얘기했었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1차 도시. 그쵸, 여기 또 리우데자네이루도 개발도상국 1차 도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더 단순화한 다른 그래프가 또 하나 더 있어서 지도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최고차 세계도시에 일단 제일 자주 들어가는 애 뭐였어? 3대 세계도시. 그쵸? 뉴욕, 런던, 도쿄. 요 3대 세계도시 여전히 확인되고요. 그 다음 4개, 4대 도시라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뭐가 들어가요? 파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EBS 여기 탐구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는 서울이 지금 중위 세계 도시에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브리셀,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홍콩, 싱가포르 이런 곳들이 다 지금 중위 세계 도시에 들어갔구나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하위 세계 도시에는 뭄바이, 방콕, 마닐라, 마드리드, 멕시코시티 이런 곳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 역시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상위 세계도시와 주요 세계도시, 하위 세계도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역시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이거는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바기, 네, 기간 바이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 따라서 어떤 기간이 분류를 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제일 최상위 세계도시에 자주 언급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서울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정도가 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곳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주로 어디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어떤 세계도시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정도가 우리가 조금 챙겨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역시 이 지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런던, 그쵸, 도쿄, 뉴욕과 같은 3대 세계도시들 여전히 살아남은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파리도 여전히 있죠. 그다음 서울은 지금 그쵸, 두 번째 주요 세계 도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인구수 되게 많은 걸로 확인했었던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하위 세계 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쵸, 중국의 수도는 아니니까 베이징보다 조금 낮은 단계를 준 게 아닐까 싶고요. 모스크바, 밀라노, 마드리드, 빈, 타이페이, 방콕 이런 곳들, 시드니 이런 곳들도 지금 하위 세계 도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는 2015년 기준이니까 서울의 위상이 조금씩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약간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서울이 점점 더 커 나갈 미래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세계도시 체계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의미, 빈칸 먼저 채워볼 건데요.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의 규모와 영향력, 그리고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빈칸에 들어갈 만한 거 바로 기능 써주시면 됩니다. 기능. 도시의 규모랑 그다음 기능, 영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 도시 간 계층성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층성을 나누어서 이 결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체계가 되는 거예요. 상위, 중위, 하위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을 나눠 놓은 다음에 이 상위, 중위, 하위 중에서 더 영향력이 큰 건 뭘까요? 당연히 상위에 해당되는 최상위 세계도시, 상위 세계도시가 되겠죠. 하위 세계도시는 상대적으로 상위 세계도시에 비해서는 좀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 체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체계를 이제 이루는 형성 원인은 뭐였냐? 우리 지난 시간에 역시 정리했던 것입니다. 통신, 교통의 발달로 수많은 지역들이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계층성으로 더 강화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너무 뉴욕 좋은 거, 뭐 파리, 런던 멋있는 거 다 알아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도시 대전이 제일 짱인데 라고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더 교통통신이 더 잘 연결되다 보니까 더 계층성이 강화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도시체계의 구분 기준들 좀 살펴볼 거고, 역시 계층들 하나씩 도시들 아까 지도로 살펴봤던 것들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분 기준들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정리 다 했던 거예요, 친구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 기준 뭐가 중요했었냐? 기억 떠올려볼까? 어떤 것들이 중요했었나요, 친구들? 일단 인구 구조 중요하죠. 인구 중요하고요. 또 어떤 중심성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거, 우리가 요즘 얘는 힘이 정말 세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제일 중요하겠죠. 금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능력, 국제 금융적인 영향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역시 뉴욕에는 월스트리트, 그다음 런던에는 시티 오브 런던, 도쿄에도 도쿄의 어떤 핵심 금융 지역들, 그다음 서울의 여의도 같은 지역들, 이런 곳들이 국제 금융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더 이 도시의 영향력을 크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라는 거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역시 경제와 관련된 거죠. 다국적 기업 본사 수가 또 중요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도 지난번에 살펴봤었고요. 세 번째로 생산자 서비스업. 그쵸, 좀 중요한 지역일수록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다고 했었죠.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그쵸, 벨기에 브뤼셀 같은 곳들 있었습니다. 브뤼셀. 그래서 국제기구 본부 수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정리했었고요. 그다음 국제 항공 승객 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 오는가 실제로,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인구 규모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도시 체계상에서 얘가 상위 도시인지 중위 도시인지 하위 도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빈칸 채우고 갈 건데요. 중요한 내용들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세계 도시 체계의 계층을 살펴봤을 때, 그쵸? 최상위 세계 도시는 주로 어디에 있는가? 네, 최상위 세계 도시는 주로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상위 및 하위 세계 도시는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요 도시들이 되겠고,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다 대륙 차원에서 어떤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 허브 향기 나는 허브 아니고요, 친구들. 얘는 이렇게 씁니다. 네, 허브. 어떤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축을 허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로 모여드는 곳을 바로 허브라고 하죠.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허브, 중심 또는 바퀴축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허브들이 있지만 우리 다 봤죠? 아까 방금 봤던 지도 그대로 넣어봤고요. 보시면 그쵸? 최상위 세계 도시 해당되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이런 곳들이 가장 중요한 최상위 허브가 되겠고, 그다음 주요 세계 도시와 하위 세계 도시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 대륙별로 어떤 중심이 되는 곳들이 되겠다. 이런 곳들을 우리가 바로 허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완벽합니다, 친구들. 완벽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았고요. 넘어와서 이제 각각 도시들,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최상위 세계 도시. 우리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그쵸? 3대 세계 도시. 어디가 있어요? 보니까 뉴욕, 런던, 도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 플러스 파리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상위 세계 도시에 지금 파리는 들어가 있고요. 역시 브뤼셀, 로스앤젤레스에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 본사, 구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그렇죠. 유튜브 없으면 지금도 못 살잖아 거의. 유튜브 그리고 구글 없이 애플 없이 살기가 힘든 친구들 많죠. 그래서 요 실리콘밸리가 없다면 친구들도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위 세계 도시의 로스앤젤레스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하위 세계 도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토론토, 홍콩, 시드니, 서울이 있겠습니다. 서울, 우리가 좋아하는 서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른쪽 옆에 있는 요거는 좀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치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상위 세계 도시로 갈수록 도시 수는 어떻게 된다 했어? 지금 올라갈수록 어때? 도시 수는 0 작아지죠? 몇 개 없다 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적어지나 기능은 어때? 뉴욕과 런던, 도쿄가 하는 기능은 서울이 하는 기능보다 사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기능 훨씬 많고요. 영향력 또한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도시간 평균 거리, 이거 뭘 말하는 거냐? 뉴욕과 런던과 도쿄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과 베이징 간의 거리보다 그쵸? 뉴욕과 도쿄와의 거리가 훨씬 더 멀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에는 가까워짐, 멀어짐 중에서 띠링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짐, 도시간 평균 거리, 하위 세계 도시간 평균 거리보다 최상위 세계 도시의 평균 거리가 훨씬 더 멀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는 지금 대륙 땅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얘 북아메리카에 하나, 유럽에 하나,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륙을 건너야지만 자기와 같은 급의 도시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얘기했던 계층 쭉 살펴봤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려고 이제 교과서를 조금 잘라왔습니다. 교과서 내용에도 지금 서울이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얘기했죠. 계속 지금 모든 세계도시의 구분 기준은 기박이다. 기관 바이 기관이다. 기가 어떤 기관이 선정했는가에 따라서 서울이 최상위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서울에 있는 기관이 선정했다고 한다면은 주요 세계 도시가 될 수도 있고 하위 세계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서울이 어디에 있냐? 띠링. 서울이 쭉 살펴보시면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곳에서는 지금 서울이 주요 세계 도시. 지금 세계에서 2등에 해당되는 최상위 세계 도시 바로 다음 가는 주요 세계 도시에 해당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최상위 세계 도시에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이렇게 4대 세계 도시들이 있고 주요 세계 도시들에는 암스테르담, 브리쉔, 베이징, 서울, 시카고, 휴스턴 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하위 세계 도시에는 빈, 마드리드, 방콕, 상하이, 토론토, 상파울루 이렇게 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위 세계 도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요 세계 도시 또는 중위 세계 도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구나. 요즘 좀 서울이 좀 급부상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계 도시 권역 간 네트워크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세계 도시 권역 간 네트워크 내용 많지 않아요. 지금 남은 내용 이제 많지 않거든요.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도시는 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 도시와 연계해서 세계 도시 권역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세계도시 권역을 형성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배웠던 대도시권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세계도시가 있죠. 그럼 이 세계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도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을 쭉 권역으로 묶은 거야. 그냥 권역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친구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 조금 더 잘 알아듣지 않을까 해서 권역을 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권역,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도시를 둘러싼 요 부분, 이 지역을 세계도시 권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터널 효과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터널 효과가 무엇이냐 보니까 세계도시 권역에 포함된 주변 도시들이 인접한 세계도시를 통해 멀리 있는 세계도시와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쵸? 멀리 있는 세계도시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만약에 뉴욕이라고 쳐요. 친구들 제일 큰 세계도시 뉴욕이다.
그리고 여기가 네, 파리. 아이고, 파리가 아니죠. 세 개만 있다면 런던. 그 다음에 도쿄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지금 세계 3대 도시가 있죠. 뉴욕과 런던과 도쿄가 있는데 뉴욕은 어디에 있어? 지금 아메리카에 있고요. 그 다음 런던은 유럽에 있죠. 네, 그 다음에 도쿄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터널로 빵빵빵 이렇게 뚫려 있는 것처럼 뉴욕은 지금 아메리카에 있지만 아메리카에 있는 저 안쪽 막 신시내티, 뭐 오하이오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주들을 건너서 도쿄로 오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바로 곧장 도쿄로 가는 비행기가 직통 비행기가 바로 있는 거지. 바로 빵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널처럼 그냥 다른 곳들 가지 않고 그냥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다. 한 번에 쏠 수 있다. 이게 바로 터널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쿄에서도 런던으로 어때요? 주변 뭐 나머지 뭐 대전, 뭐 통영, 뭐 저기 어디 있을까? 무안, 뭐 부안, 울릉도 뭐 이런 데 지나지 않고 어때? 바로 런던으로 바로 뿅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직접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터널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터널 효과에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연결을 할 수 있다. 장점은 일단 빠른 연결. 네, 빠른 연결이죠. 네, 빠른 연결이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단점도 역시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나머지 지역들,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을 때 통영, 부안, 무안 이런 것도 지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세계 도시가 아닌 지역들이 약간 소외될 경우가 있어요. 세계 도시가 아닌 지역들은 훨씬 더 소외되고 성장이 더 침체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계 도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세계 도시에 들어가지 못한 도시들, 작은 도시들은 더 작아져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지금 도시가 끝까지 도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좀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자, 끝이에요. 네,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 다 그림을 그려버려서 뒤에다 다 그림을 그려버려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항공교통으로 본 세계도시 체계. 우리 오른쪽 아래쪽에 마지막에 지금 탐구활동 들어가 있는 그 페이지 지금 그거 여러분 함께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쵸, 공항 총 여객수와 주간 운행 편수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잠깐 끊어서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탐구활동 수행할 시간을 줄 거거든요. 지금 한번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밑에 있는 두 개의 질문이 달려있죠. 두 개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요 지금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쭉 달아보시고요. 달아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친구들. 자, 일단 공항 총 여객수를 보시면요. 총 50 이상이라 나와 있는 곳들, 지금 보여지는 곳들 있죠. 뭐 뉴욕, 시카고, 덴버, 도쿄, 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두바이,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이런 곳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 인천 어때? 인천 우리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그쵸, 국제공항인데 인천 국제공항은 지금 50 이상까지는 안 되고 그쵸, 30에서 50 사이다. 중간 정도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0 미만인 곳들도 지금 많이 있죠.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나 호주에 있는 퍼스, 멜버른 같은 곳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간 운행 편수를 봤을 때도 지금 미국 내에 굉장히 활발한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과 아시아, 북동아시아, 아시아 지역과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지금 교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유럽과도 어때? 유럽과도 되게 활발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어때? 아프리카는 좀 덜 활발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시베리아 지역도 덜 활발하고요. 남아메리카 지역도 좀 덜 활발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하나로 좀 말로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 이 탐구 활동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다 지워보고 말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친구들이 아마 잘 썼을 것 같은데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였어요. 항공교통을 통한
도시 간 상호작용 및 도시체계의 관련성을 한번 설명해 보자. 항공교통을 보고서 도시 간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아까 봤을 때 그쵸? 일단 북아메리카, 그다음 그쵸? 아시아 지역들, 그다음 유럽 지역들이 굉장히 활발했구나라는 거 정리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뉴욕, 런던, 도쿄 등의 최상위 세계 도시는 하위 세계 도시에 비해서 공항 총 여객수와 그쵸? 주간 운항 편수가 모두 다 많았어요. 왜 그런 거야? 지금 최상위 세계 도시니까 그런 거죠. 그쵸? 최상위 세계 도시니까 여기로 오려는 사람들이 많겠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여기가 훨씬 많은 비행기 대수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면은 그쵸, 요게 바로 핵심이죠. 세계 정치 경제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요거 한번 잠깐 멈춰두시고 여러분 빈칸을 잘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잘 정리했다면은 핵심적인 단어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항공교통이 발달한 지역 또는 대륙을 세계도시 분포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쵸? 지금 그치 우리 세계에서 3대 어떤 활발한 대륙, 항공교통이 활발한 대륙을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었어? 우리 1번 북아메리카, 2번 유럽, 3번 아시아 지역이었지. 그래서 요 지역들이 사실은 그냥 탑3였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훨씬 공항 총 여객수와 주간 운행 편수가 다 많다. 왜 그러냐? 왜? 세계 도시가 되게 높은 애들, 그러니까 그쵸? 최상위 세계 도시, 상위 세계 도시, 하위 세계 도시 이런 세계 도시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기출문제 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게 쉬워요. 이거 되게 쉬운데 무려 2020년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수능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쉬우니까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쉬운 거 가져왔고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1학기 때 우리 내신 시험 봐서 알겠지만 제 문제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같이 볼게요, 지금. 자, 일단 다음 글에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나 도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나 도시가 어딘가를 맞춰보면 되겠는데요. 어디가 있는가 일단 볼게요. 자, 가도시 먼저 보겠습니다. 가도시는 남반구에 위치한 대도시래요. 여기 킬링 포인트 힌트가 있네.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했다. 기억나나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 전에 2016년 하계올림픽 제가 너무 여기 가고 싶어서 춤추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이 바로 브라질의 리우였습니다. 리우 데자네이루. 리우 데자네이루였는데요. 여기가 되게 좀 유명한 게 파벨라가 있어요. 파벨라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조금 요거 뺐거든요. 파벨라가 뭐냐? 정말 슬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럼가. 그래서 빈민가인데요. 이 빈민가 요즘에 도둑 맞은 가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파벨라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곳인데 여기 경찰들도 잘 안 들어가 일부러.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마약도 그냥 합법적이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다 하고 있고 다 총 가지고 있고 누가 그냥 물 하나 쏴 죽여도 잘 잡을 수가 없는 누구나 다 총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법이 난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못 사는 지역이라서 더더욱 더 이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파벨라 되게 안타까운 지역인데요. 이런 곳들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곳들 지금 힌트들 파벨라라는 단어 2016년 하계올림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는 리우구나 리우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나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세계적인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그다음 도심엔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고요. 특히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는 대형 금융업체와 증권사가 집중돼 있다.
그다음 견주 양극화로 인해서 저도층 주거지도 나타난다. 여기 어디예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나와야 되지 이미. 그쵸? 우리 캐피탈 오브 캐피탈 오브 디 얼트라고 했었던 뉴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리우를 비교해보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 같이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왔었던 것이 있었네요. 이거 같이 보고 갈게요. 리우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개최했었고요. 그 다음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면은 기억 가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요거 보여주려고 저 여기 가져왔죠. 오세아니아가 아니라 여기 뭐야 지금? 남미지 남미. 남아메리카기 때문에 땡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 어때? 나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뉴욕에 국제연합본부가 있습니다. 뉴욕에 다 있어요. 뭐 다 있습니다. 디귿 가는 나보다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 본사 수가 많다. 어때 이거? 그냥 봐도 틀렸지. 왜? 다국적기업 본사 수는 어디에 많아요? 큰 세계 도시 수로 많은데 지금 더 큰 세계 도시는 뉴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디귿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리을 어때요?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너무 쉽죠 지금 맞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수능 문제구나. 세계지리 좀 할만한데 세계지리 좀 할만하면 한국지리도 좀 할만한데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기출을 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한 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도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이다. 최상의 세계 도시로 갈수록 도시 수는 어때요? 띠링 적어지죠. 뉴욕, 런던, 도쿄는 3개밖에 없으니까 적어지고요. 기능과 영향력은 많아지며 도시 간 평균 거리는 어떻다 했어? 요거 중요하다 했죠? 그쵸. 뉴욕과 도쿄는 멀기 때문에 멀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수업 마쳐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 도시 파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의식주 중에서 저도 제일 좋아하는 먹는 것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